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세계적인 테크 기업 오라클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라클의 신용 위험도가 갑자기 확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는 건 누가 봐도 미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죠. 오라클이 여기에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시장, 특히 가장 보수적이라는 그 신용시장은 오히려 빨간불을 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왜 현재의 위험으로 평가받는 걸까? 오늘 저희는 이 오라클의 신용 위험을 둘러싼 숫자들,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AI 시대 투자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보내는 그 위험 신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다면서요? 네, 시장의 경고등은 아주 선명한 숫자로 켜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입니다. 아, CDS요? 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금융상품. 맞습니다. 이 보험료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오라클이 시장에서 보기에 좀 위험해 보인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라클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한 0.05%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연간 1.246%포인트. 네, 그 수치가 맞습니다. 솔직히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한테 0.05% 변동이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 만큼 심각한 신호가 맞나요? 숫자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해서요. 아,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미미한 숫자로 보일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신용시장은 소수점 두세 자리의 변화로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아하. 이 정도의 상승폭은 비유를 하자면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 상한선에 거의 다 왔으니 이제 위험관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고를 받은 것과 비슷해요. 아, 아직 병은 아니지만 거의 직전 단계다. 이런 거군요. 네, 위험 신호가 명확하게 쳐졌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오라클의 신용도를 보는 시각이 꽤 의미 있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제가 1억 원짜리 오라클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보증하는 데 드는 연간 보험료가 124만 6천 원으로 올랐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 자동차 보험료가 갑자기 확 오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이 신용 위험을 보여주는 게이지 가치가 목요일 장중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요. 최고 수준요? 네, 그리고 이달 초에는 무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요? 와, 이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감기 몸살 수준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오라클의 재무 체력에 대해 뭔가 구조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 수준의 우려라니 이런 불안감은 당연히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졌겠네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거래량에서 불안감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12월 5일로 끝나는 10조 동안 오라클 CDS의 거래량이 약 9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92억 달러요? 와, 액수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이 얼마였냐면요. 약 4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네, 4억 달러요? 네, 1년 만에 거래량이 20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20배요? 와, 이건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거의 패닉에 가까운 움직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거래량의 폭증은 시장의 위험을 피하려는 해지 수요가 뭐랄까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걸 의미해요. 해지 수요요? 네, 오라클과 관련된 채권이나 대출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고 너도 나도 CDS라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뜻이죠. 아, 이건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써가면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덜어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겁을 먹었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은 이 모든 공포의 진원지가 바로 미래 먹거리인 AI 투자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떻게 현재 발목을 접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고 또 앞으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주할 딜레마입니다. 오라클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쏟아붓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오라클을 AI 자본 주출 붐의 선구자, 영어로는 하빈저라고 부릅니다. 하빈저요. 네.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이죠. 아, 하빈저. 그러니까 오라클의 지금 행보가 앞으로 다른 AI 기업들이 겪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신용 파생 상품은 AI 투자 리스크에 대한 신용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기압계가 된 거죠. 기압계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라클의 이런 막대한 투자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각이라면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것처럼 과도한 부채를 동반한 무모한 도박이라는 시각이고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I 시대의 필수적인 진입 비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혹시 아마존이 AWS 사업 초기에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할 때 정말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부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우려가 정말 많았죠. 그때로 비슷한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지금 제2의 AWS가 되느냐 아니면 닷컴 버블의 희생자가 되느냐 이 거대한 갈림길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후자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시장이 불안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현금 흐름 악화입니다. 오라클은 이번 분기에 막대한 자본 지출, 즉 캐펙스 때문에 현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까먹었어요. 돈을 까먹었다고요? 네, 소위 말하는 현금 소진, 캐시반 상태에 빠진 거죠.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건 좋은데 당장 먹을 쌀이 곳간에서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투자로 돈은 대체 언제 버는데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하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해요. 바로 레버리지와 부채 문제입니다. 부채 문제? 오라클은 이미 1,0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1,000억 달러요? 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를 더 짓기 위해서 여기서 빚을 더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와, 아무리 아마존의 길을 간다고 해도 이미 신용카드가 거의 한도 초과인데 거기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불안하겠어요. 투자자들은 이 레버리지 상승이 결국 회사의 신용 등급을 현재의 투자 등급에서 고수익, 즉 정크 등급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아, 정크 등급으로요? 만약 신용 등급이 정크로 강등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기업의 재무 상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앞다퉈서 해징에 나서는 거죠. 그렇군요. 빚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는 회사를 보며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데 신용 분석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고 있나요? 네, 신용 분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적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자금 조달 격차, 펀딩 갭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은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질문이에요. 아,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의 규모, 그러니까 발자국, 풋프린트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 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미 빚이 1,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의 문제 이전에 지금 당장 불어난 그 빚 자체도 엄청난 문제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취약점인 대차 대조표 팽창, Swirling Balance Sheet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대차 대조표 팽창이요? 네, 막대한 자본 지출과 부채 증가로 오라클의 재무 상태표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게 왜 문제라 되는 건가요? 겉으로 보기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재무 상태표가 건강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부채 위주로 비대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끼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저렇게 불어난 빚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자 낼 능력은 충분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는 거군요. 네, 빚으로 불어난 덩치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취약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무서운 위험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진부화의 위험입니다. 기술적 진부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한 기술이 순식간에 구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AI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 속도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 최첨단이라고 해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불과 몇 년 뒤에 완전히 다른 방식의 더 효율적인 기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인프라를 애물단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마치 오늘 가장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2년 뒤에 이걸 완전히 구닥다리로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걸 아는 것과 비슷하군요. 네, 근데 그게 수십억 달러 규모라면 정말 바로 그겁니다. 거액을 투자했는데 기술이 순식간에 구형이 되어 버리면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막대한 손실만 남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적 진부화의 위험은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의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요인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라클의 투자가 과연 미래에 제대로 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지는데 당연히 오라클 경영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시장의 우려에 대해 뭐라고 해명하고 있나요? 물론 적극적으로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오라클의 공동 CEO인 클레이 마고워크가 직접 나섰는데요. 네. 투자 등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부채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투자 적격 등급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등급은 지키겠다. 네. 그러면서 회사는 다양한 자금 조달 옵션을 가지고 있고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빚을 내는 규모는 더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네요. 그렇죠. CEO가 직접 나서서 등급 지키겠다, 돈 덜 빌릴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잠잠해졌나요?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싸늘했다고요? 네. 경영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 오라클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10% 이상 폭락이라니. 이건 뭐 거의 우린 당신들 말 못 믿겠다는 선언이라 다름없네요. 왜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은 걸까요? 시장은 이제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계획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이라는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채 시장의 이러한 재평가, 리프라이싱은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시장의 견해와 매우 일치한다. 재평가. 그러니까 말과는 상관없이 시장은 오라클의 위험 가치를 다시 매기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다른 투자은행들의 경고는 더 구체적이었죠. 어떤 경고가 있었나요? 네, 특히 모건 스탠리의 경고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오라클이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지 않는다면 CDS 가격이 단기적으로 1.5%포인트를 넘어 2%포인트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포인트요? 네, 이건 현재보다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험을 피하려는 헤징 움직임도 아주 광범위하겠군요. 주로 어떤 주체들이 나서고 있나요? 네, 헤징 주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가요? 일단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있겠죠. 네. 이 은행들이 자신들의 대출이 부실화될까 봐 CDS를 사들이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위 시장의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주체들까지 모두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일부 비관론자들의 기호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실제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무섭게 치솟는 숫자들, 아마존과 닷컴 버블 사이의 외줄타기 같은 AI 투자 전략, 분석가들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까지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이 상황을 종합하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요? 첫 번째는 AI 리스크가 드디어 신용시장으로 본격전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AI 기술 기업의 주가 변동 같은 주식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보수적인 채권과 신용의 세계로 그 위험이 번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라클의 대규모 AI 투자가 막대한 부채 증가를 낳았고 이게 CDS 급등이라는 신용시장의 공포로 직접 연결된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오라클은 거대 기술 기업의 AI 투자가 가진 리스크를 금융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가격에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목격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첫 번째 시험대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핵심 흐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신뢰도와 불확실성의 정면 충돌입니다. 신뢰도와 불확실성의 충돌이요? 네, 한쪽에서는 경영진이 우리는 괜찮다, 투자 등급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이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 대차대조표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수익이 언제 날지 모르겠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죠. 경영진의 약속이라는 신뢰도와 시장의 의침이라는 불확실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이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결과가 바로 주가 폭락과 CDS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신용시장도 모두 경영진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오라클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막연히 돈을 덜 빌리겠다는 식의 약속만으로는 절대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시장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AI 투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한 장기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익 창출 로드맵입니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로드맵.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향후 3년간 필요한 총 자금 X억 달러 중에서 A%는 신규 차입으로, B%는 내부 현금 흐름으로, 나머지 10%는 자산 매각 같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겠다. 이런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현재 투자 중인 데이터 센터가 언제부터 연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고요. 결국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확실성이라는 뚜렷한 길을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만이 모건 스탠리 같은 분석가들이 경고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라클은 지금 거대한 기술적 변혁의 기회 앞에 서 있는 동시에 심각한 재무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라클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쩌면 AI 혁명이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막대한 자본을 동원한 금융전쟁의 서막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 역시 AI 투자를 늘리면서 오라클과 비슷한 신용평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